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고 굶주린 사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은 단단히 묶여있고 바닥에는 죽음의 흔적들이 널려 있었죠. 어떤 사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른 사자는 공격적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지만 다니엘에게선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1872년 영국 브리튼 리비에르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사자들에게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다는 성경 속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작가는 직접 사자의 사체를 연구해 사자들의 근육과 위압적인 표정을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다니엘의 뒷모습입니다. 기적의 순간, 공포나 환희를 보여주는 대신 과감히 얼굴을 감춤으로써 관객이 그의 고요한 내면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직접 상상하게 만든 것이죠. 작가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과 신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 16살 소녀가 처형대 앞에서 눈이 가려진 채 더듬거립니다. 9일의 여왕 제인 그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죠. 그녀가 입은 흰 드레스는 순결한 영혼의 상징입니다. 교도소장은 조심스레 그녀를 처형대로 인도해줍니다. 드디어 집행자의 도끼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1833년 프랑스 화가 폴 들라로슈가 그린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입니다. 1554년 2월 12일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다 권력 싸움에 패배한 제인 그레이가 처형당하기 직전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며 하루에 수십 명씩 처형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거대한 정치적 광기 앞에 던져진 무력하고 순수한 인간의 비극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부술 수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두 어린 소년에 의해 운반되고 있습니다. 앞쪽 아이는 장례식 복장을 차려입었고 뒤쪽 아이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묻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천사는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상처를 입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1903년 핀란드 화가 후고 신베르그가 그린 상처 입은 천사입니다. 작가는 그림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관람자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남겨두었는데요. 작가가 수막염으로 아팠을 때 이 그림은 그의 회복 과정에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고통 속에서도 연민과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이 작품은 1601년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에서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림의 상황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빵을 떼어주는 순간 비로소 그의 정체를 깨닫는 모습인데요. 카라바조는 당시 종교화에서 성인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던 관습을 과감히 거부하며 대신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제자들의 낡은 옷과 주름진 얼굴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거룩한 사건을 일상 속 현실적인 순간으로 끌어내리며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럽 전역에 카라바조주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 바로크 미술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메두사의 뗏목. 이 작품은 1819년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난파되자 무능한 선장이 귀족들만 9명 보트로 도주하고 147명을 급조된 뗏목에 버리고 간 사건을 다루는데요. 뗏목에 남겨진 147명은 굶주림과 광기, 식인이 행해진 지옥 같은 표를 끝에 단 15명만이 구조가 됩니다. 당시 27세의 제리코는 비극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분노에 진실을 예술로 폭로하기로 합니다. 생존자를 찾아 증언을 듣고 실물 크기의 뗏목 모형까지 제작하며 작품에 임하는데요. 이 그림은 무능한 권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구조선을 향해 옷가지를 흔드는 흑인 인물을 통해 인류의 희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은 이후 신고전주의를 넘어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고통과 역동성을 극대화하며 낭만주의 미술의 문을 열었고 예술이 강력한 사회의 메시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이트 호크스. 이 그림은 1942년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나이트 호크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뉴욕 밤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24시간 심야 식당 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식당 내부의 강렬한 조명과 바깥거리의 칠흑같은 어둠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안과 밖을 나누는 유리창은 인간 사이의 단절과 심리적 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밖으로 나가는 문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도시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현대인의 고립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각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며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지만 이는 기계적인 역할 수행일 뿐 이들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0년대 미국이 급격한 도시화로 풍요를 누렸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현대인의 지독한 소외감과 군중 속의 고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세계. 이 작품은 1948년 미국의 화가 앤드류 와이어스가 그린 크리스티나의 세계입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드넓은 풀밭에 엎드린 채 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의 회색집을 향해 몸을 틀고 있는 순간인데요. 작품의 실제 모델인 크리스티나 올스는 유전병으로 인해 걷지 못했고 주변에서 휠체어를 권유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기어다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작가 앤드류 와이어스는 그녀가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기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비극적인 장애가 아닌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인간의 거대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낮은 시점에서 본 세상으로 그림을 구성함으로써 광활한 들판과 거대한 산맥 같은 언덕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막막한 현실과 거대한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과 손가락은 대지의 흙과 풀을 힘차게 움켜잡음으로써 그녀의 굳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 그녀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묵묵히 기어갈 뿐입니다. 가나가와 해변의 큰 파도 아래. 이 작품은 1831년경 일본의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제작한 다색 목판화로 우키요의 연장 후지산 36경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는 거대한 파도와 배, 후지산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작게 묘사된 후지산은 일본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는 일본을 압박해오는 서양 세력의 위협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배의 모습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들여온 프러시안 블루로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었으며 동양화 기법의 서양 원근법을 절묘하게 녹여내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 모네 같은 유럽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자포니즘의 열풍을 일으켰고 파도의 기하학적 곡선과 맹수 발톱을 연상시키는 파도 끝부분의 묘사는 오늘날 그래픽과 대중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1889년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유화작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가 정신병 증세로 머물던 프랑스 생레미의 정신병원 창문 너머로 바라본 새벽녘 밤하늘과 마을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본인이 밤하늘을 보며 느낀 역동적인 감정과 영혼의 떨림을 거칠고 두터운 임파스토 기법으로 격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 황금빛으로 빛나는 달과 11개의 별, 왼쪽 앞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사이프러스가 인상적인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의 궤적과 빛의 흔들림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시각화해 작가의 불안한 내면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림 속 밤하늘로 높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영원한 별들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간절한 구원의 메시지이자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이는 대로만 그리던 인상주의 시대를 넘어 화가의 정신 상태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내며 20세기 표현주의의 문을 연 위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 이반. 이 작품은 1885년 러시아의 화가 일리아 레핀이 그린 유화입니다. 러시아 황제 이반 4세가 순간의 분노로 아들의 머리를 지팡이로 내려친 직후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뒤늦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찬 황제의 눈빛과 죽어가는 와중에도 아버지를 연민하는 아들의 눈빛이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바닥의 피와 흐트러진 카펫은 현장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작품은 당시 러시아 제국의 암울한 시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임 황제가 암살당한 후 신임 황제 알렉산드로 3세가 잔혹한 피해 숙청을 감행하며 사회가 정치적 공포로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레핀은 역사 속 비극을 빌려와 절대 권력의 광기와 폭력이 초래하는 파멸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공개 직후 황실 모욕을 이유로 러시아 최초의 전시금지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나 훼손당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오늘날 인간의 깊은 죄책감과 내면의 파멸을 가장 사실적으로 포착한 러시아 리얼리즘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